국내 주식시장이 코스피는 8%, 코스닥은 지금 5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0%의 연초 대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도 코스닥이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 1등, 코스피가 2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도주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로봇이 가장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로봇 외에도 대형주 단에서는 조선주와 방산주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특히 재미난 거는 거래대금이나 외국인 기관 매수 현황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한화그룹에 상당히 외국인 수급이든 기관 수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그룹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한화그룹 다 좋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심지어 밑단에 있는 하나시스템이나 하나비전까지 골고루 상승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무거운 지주사 주 한화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2025년도에 한화그룹이 약간 완전히 소위 말한 재계 그래도 10위권 정도 되는데 거의 5위권까지 올라가려는 그런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사실 로봇주 말고 조선방산이 세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견조하게 올라온 게 엔터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엔터도 괜찮고요. 제약바이오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조금 부진한데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지금 HBM 외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뷰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도 많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많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솔솔찮게 긍정적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1월달 들어서 압도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1등이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음에도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을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한번 이제 오프라인으로 구독자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구독모델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는데 이 구독모델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지만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추가로 몇 분 더 모시고 싶어서 혹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3월 1일 시간 되시는 분들 오후 2시입니다. 아마 강남역 근처가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모임에 노쇼 방지용으로 참가비가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3월 1일 날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오프라인으로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 만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료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이 계속 안 끊고 계속 연장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무료 공부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무료 공부방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랑 고정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공부방 신청해 주시면 그날 꼭 봐야 될 업종 하나랑요. 그날 꼭 봐야 될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개별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업종하고 개별 종목 스터디하는 그 공부방을 일단 한 달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무료 공부방 그리고 3월 1일 오프라인 강남 쪽에서 하는 강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를 오랜만에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고 얘기해드렸는데 하이닉스도 영상을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2차전지 외에 다른 종목을 올려도 좀 많이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은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도 매수, 매도, 추천, 리딩하기 위함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고 추천주의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보시면 됩니다.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에 나오는 어떠한 기업과도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기업분석 훈련소에 나오는 거를 어떤 종목을 리딩하기 위한 매수 매도 추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투자 전략을 짜기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스페타시스가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2차전지 CNT 도전제 기업 제이오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금감원에서 강력한 반대가 나와서 다행히 인수가 철회가 됐고요. 그래서 제이오 인수를 포기하면서 지금 다시 정상적인 이수페타시스의 밸류에이션,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다시 급격하게 회복이 또 빠르게 됐습니다. 기판 수요 없어서 못 판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 MLB 고다층 기판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자. 요거 굉장히 기사들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 중에 추려서 올린 거니까 꼭 제목이 있으니까요. 훈훈한 주식 구독자 여러분 원문 찾아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이오 인수는 결국 철회됐고요. 딥시크바의 인프라 투자에 이수페타시스가 최대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국내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이 AI 인프라 투자,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 비중이 70% 넘는 거는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탑 3 안에 들어갈 정도고요. 딥시크 충격에도 4개의 글로벌 빅테크 회사는 AI 투자를 올해도 역시나 40% 이상 확대를 할 전망입니다. 가격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 모두 HBM이 아닌 앞으로는 아식이라는 주문형 반도체가 상당히 주목받고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도 있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까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를 트럼프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K반도체한테 분명한 부담을 가진다. 그래서 사실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더 어떻게 보면 급격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이런 관세 압박,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의 추격,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이 다소 완화되면 반도체 쪽도 좀 탄력 있게 가지 않을까. 왜냐? 소부장단에서는 PSK 홀딩스라든지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최근에 솔브레인, 동진세미커 골고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장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근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다시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넥스트 HBM CXL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삼성전자, SK 모두 양산 임박해서 삼성전자 특히 CXL D램 쪽에 양산 준비 완료됐다고 해서 이쪽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먼저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화려한 부활 모멘텀 오나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구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빅테크 기업들의 HBM 납품 청신호, 삼성전자 해당되는 거고요. 아식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3년 안에 5배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IT 소부장 기업들 평균 상승률이 21%, 상당히 좋고요. 최고점 대비 2월 15일 오늘 토요일자 하락률, 최고점, 최근 10년 내 최고점 대비 2월 15일자 하락률도 43.4%로 여타 업종들 대비해서는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지 더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면서 25년도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51.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만 여전히 최고점 대비해서는 30%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IT 소부장 쪽에서 30% 넘는 상승을 나타내는 거는 동진세미캠은 사실은 2차전지의 모멘텀도 갖고 있죠. 30%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25년도에.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K시텍. K시텍이 지금 39%대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쪽에 두산테스나,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요게 최근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누적 43%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가 38%, 그 다음에 요 세정, 코미코. 이 회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코미코. 코미코 혹시 같이 분석해달라, 같이 공부 영상을 만들어주길 원하시는 분은 댓글을 좀 강력하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단에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보다는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PSP의 MBK 파트너스 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조 대
그리고 프리미엄 30%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HPSP가 굉장히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다시금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소리 소문 없이 계속 꾸준히 신고가 영역에 있는 게 이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즈, HPSP,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이 정도는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 회사가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 정도, 그리고 유진테크, 캐시텍 이 정도 봐야 되고, 저는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서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PSK하고 PSK 홀딩스입니다. 1월달부터 2월달 코스피 누적 순매수 압도적인 1등이 SK 하이닉스고요. 여전히 1월 1일부터 2월 15일 오늘 토요일 기준으로 1조 7천억 넘게 외국인이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조 9천억이 샀고요. 기관은 오히려 2,448억을 팔았습니다. 네이버가 외국인 기관 합산 5천억으로, 사실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에서 넘어가는 과도기 과정 중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이버도 부각받으면서, 근데 상승률 보면 11%밖에 안 돼요. 네이버 앞으로 상당히 전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 2등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등이고요. 이것도 AI 인프라 관련 전력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등입니다. 보시면 현대 롯데미 8등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등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코스피 순매수 중에. 그래서 저는 오늘 10등인 이수페타시스를 가져왔고요. 기관 수급도 좋으면서 외국인 수급도 좋습니다. 다만 아직 외국인 수급은 이 제2호 인수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진 않고 기관 쪽 수급이 더 치중돼 있지만, 외국인 기관 누적 수급으로 오랜만에 10위권에 들어와서 이수페타시스를 준비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BNK, SK, 키움, 한국투자증권, 메리츠, KB, 삼성, 미래에셋 다 다양한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올해 빅4, 빅테크 설비업체들의 투자가 전년 대비 40% 증가한 461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오히려 딥시크가 유발해서 빅테크들이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존이 144조, 가장 많이 투자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15조, 알파벳이 8조, 메타가 94조로 빅4의 전년 대비 40% 넘게 투자액이, 설비 투자액이 증가 461조로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설비 투자 증가율만 따지면 메타가 74%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4%, 알파벳이 43%, 아마존이 20%로 당연히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 이 인프라에 속한 다양한 밸류체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딥시크가 공개되면서 오히려 AI 모델을 소위 말하는 상용화하는 B2B에서 B2C나 B2G나 다양한 이 상용화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AI 시장 규모는 더 확대가 빨라질 것이다. 미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스타게이트란 프로젝트, 요게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AI 공급망을 강력하게 동맹을 구축해서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총 4년간 730조로 연평균 매년 들어가는 투자액이 182조. 네, 엄청난 양이죠. 이거는 각각의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거와 별도로 연평균 182조 AI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메모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때문에 고사양부터 보급형 AI 모델까지 AI의 상용화, AI의 개발 확산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 HBM은 폭증할 수밖에 없고, HBM과 같이 병행해야 될 GDDR7, 그 다음에 LPDDR5까지 고르게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달, 2025년 2월달이에요. 미국 4대 빅테크 업체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여전히 4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빅테크 업체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2025년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변곡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가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혼합되고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딥시크가 제시한 최적화 기법이 결국은 인프라의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AI 모델 개발비에 대한 감소는 당연히 생성형 AI에 대한 이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라고 하죠. 생성형 API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트래픽을 더 증가시키고 AI의 인프라 투자의 선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다. 빅테크들은 기존의 폐쇄적이었던 구조를 완전 바꿔서 적극적으로 오픈소스를 검토하고 있고요. 자체 개발 기업이 당연히 더 확대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미국 주도하의 인프라 투자는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는데 이 오픈소스 AI가 자체 개발되고 오픈소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소기업들의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중소기업들의 AI 인프라 관련된 밸류체인들도 이 비용 절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더 늘리거나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에 가장 빠르게 HBM3E 12단을 출하를 본격화하면서 매출과 이익의 차별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HBM한테는 뒤졌지만 아식이라고 하는 맞춤형 반도체 쪽으로 적극 공략해서 아식 칩과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동시 공급을 통해서 P와 Q의 증가 효과를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2월 12일 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천안 공장을 방문하면서 HBM 패키징 생산 라인을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추론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HBM3E 관련된 엔비디아 납품이 머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해 보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는 HBM3E 12단을 엔비디아 쪽으로 삼성전자가 최종 공급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4분기 매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서 2,261억을 기록했고 매출은 컨센서스를 당연히 초과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76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1% 증가했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약 8에서 9% 정도 하락했는데 영업이익이 꺾인 게 아니라 이 바로 영업이익 쪽에서는 이 다중적층 구조, 신제품에 적용되는 다중적층 구조에 대한 신제품 테스트비, 소위 말하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한 자릿수 정도 하회를 한 거고요. 여기에는 성과급이 포함된 이 인건비가 증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요것도 분기에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측면이니까 아마 이 영업이익은 다시 분기별로 올해부터는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본사, 이수페타시스 본사 데이터향 매출 비중만 74%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법인은 역시도 ASP가 고마진 쪽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마진이 되려면 층이 더 많이 쌓여야 되거든요. 저층 구조에서 중다층 구조로 중국 법인에서도 고다층을 팔려고 하겠죠. 현재로서는 중다층의 비중을 늘리면서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고 중국 법인의 매출만 446억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4% 증가 41억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법인 역시도 27억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법인은 구조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이 미국 법인이 대단한 게 매출 사이즈는 작은데 영업 마진이, OP 마진이 40에서 50%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영업 마진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월 수주 금액이 24년도 3분기만 해도 500억대에서 작년 4분기에 756억으로 50% 가까이 증가했고요. 올해 1월 달에 793억으로 역시나 급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최대 고객사, 아마 이거 구글로 예상되는데요.
구글의 신규 800기가짜리 스위치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요. 당연히 스위치가 층을 더 높게 쌓거든요. 가속기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스위치가 당연히 더 고마진입니다. 그래서 스위치의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마진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북미의 끈끈한 역시 엔비디아 고객사 쪽 신제품이 올해 안으로 공급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도 매출에서 50%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이 엄청난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서 설비 투자액을 800억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늘린 1,500억의 캐파 증가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 캐파 증가가 원래 27년도에 양산 목표였는데 지금 25년 10월에서 11월 달에 이미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셋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1,500억에 대한 신규 투자는 당장 2026년부터 매출 발생 예정입니다. 본사 매출만 8,500억에서 9,500억을 예상하고요. 연간 매출 성장률은 최소 20%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마진의 800기가짜리 스위치 물량이 이제 막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작년 말부터 교체 수요가 일어난 지가 아직 1년도 채 안 돼, 6개월도 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800기가짜리 고마진의 스위치 물량이 본격적으로 웬만한 빅테크는 전부 또는 통신 장비 업체, 그러니까 통신 업체들, 아리스타 네트워크, 주니퍼 이런 회사들 탑티어, 브로드컴, 시스코 이런 쪽에서 대대적으로 800기가 스위치 물량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리스타 네트워크, 주니퍼 다 고객사 탑4나 5 정도 되는 통신 쪽 업체 8기가 스위치가 불과 바뀐 지가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 연초가 아니라 연 중반, 하반기니까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800기가 스위치 물량이 폭증하는 거는 올해 25년과 내년 26년이기 때문에 계속 이 800기가 스위치의 사이클에 스페타시스가 동참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법인은 올해 최소 보는 데가 1,600억, 최대 매출 보는 데가 2,000억을 보고요. 미국 법인은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 매출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 스페타시스 본사가 원래 작년만 해도 12.6% 이랬는데 본사 영업이익률이 15%대까지 올라오고요. 해외 법인 중국 법인이 한 15%대, 미국 법인이 한 40에서 50%대. 근데 미국 법인 사이즈가 작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국민연금이 7.4% 들고 있는 초우량 회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그나마 늘어나서 14.8%인데 이수페타시스 이 제2호 인수 철회가 완전히 깨끗해지고요. 그 다음에 MLB 기판에 대한 미국에서 이 대만산 MLB 기판에 대한 규제 강력하게 때리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쇼티지가 더 심화될 거고 가격이 더 올라갈 거면 그 부분이 아마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돼서 외국인 지분율도 지금은 14.8%지만 계속 이수페타시스가 실적을 계속 최대치를 갱신한다고 하면 외국인 지분율도 30%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작년에 1분기 때 분기 수주가 1,563억이었어요. 막판에 4분기 때 2,268억까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분기 수주 2,500억에서 3,000억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최대 분기 매출이 1,950억이 피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캐파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800억대 캐파를 급하게 1,500억대 캐파로 늘렸죠. 페타시스 본사 매출이 47%인데요. 북미 빅테크 쪽 수주가 이 네트워크 스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작년 4분기 때 63%까지 급증했고요. 요게 70%까지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쪽 매출 비중은 여전히 7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딥시크가 유발한 인프라 수혜가 더 대중화되면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는 매출 비중이 70% 사이즈니까 이수페타시스가 당연히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신모델을 요구할 때 다중 적층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금이라든지 적층이라든지 이 드릴 공정에 대한 필요량이 기존 대비 3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에 부담이 되고 공정 부하가 가중되기 때문에 생산량은 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생산 능력이 감소하니까 결국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 현상이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가속기 수가 계속 필요해서 증가하고 가속기 성능을 병목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의 중요성 확보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데이터 트래픽을 증가시켜서 이 소위 말하는 400기가짜리 고대역폭 이더넷 지원 스위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스위치에 들어가는 가속기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기술 중요성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고대역폭 스위치의 전환이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판은 당연히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고요. 이의 수익성이 올해 25년도 주요 변수일 텐데 레이어스, 쌓는 층, 그리고 공법의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당연히 기판의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지겠죠. 그런데 앞부분에서 다중 적층 기술 때문에 도금 적층 드릴 공정이 훨씬 필요량 대비 3배 이상 증가해서 캐파가 감소하고 가격은 2배 이상 더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 가속기 대비 이미 더 많은 레이어층을 쌓고요. 보통 가속기가 많이 쌓으면 22층에서 23층을 쌓는다고 하면 이 네트워크 스위치 쌓는 거는 최소 27층에서 30층씩 쌓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 당연히 가속기 대비 훨씬 더 많은 레이어를 쌓고 고난이도 다중 적층 공법을 요구하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수요 대비 캐파가 확실히 더 쇼티지인 상황이고요. 네트워크 매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전체 OP 마진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중동 모두 소버린 AI를 위한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최소한 앞으로 2026년까지는 수요가 견고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5년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은 아까 이수페타시스가 보수적으로 70%대에서 최대 80%까지 초과할 수도 있겠다. 일회성 비용, 아까 말씀드린 다중 적층 구조에 대한 샘플 테스트비, 그 다음에 성과급을 포함한 인건비 증가, 요거를 제외하면 이수페타시스가 분기당 300억 정도의 이익 사이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추론해 봤을 때 아마 구글인 것 같아요. 구글 쪽 스위치 물량이 작년 4분기 때 급격하게 63%까지 확대됐는데 요게 70% 수준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800기가 신규 제품의 수율이 테스트 거치느라고 가동률도 떨어지고 테스트 비용도 들었는데 신규 제품 수율이 800기가짜리가 이제 수율이 안정화 국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법인 쪽도 중다층 비중을 계속 확대하면서 고부가 제품 수주 확대를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최대 강점은 구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 엔비디아 외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중심의 다른 빅테크 회사들도 이수페타시스의 고객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00억 캐파 증설이 끝나면 2026년 이수페타시스의 연간 캐파는 이제 기존에 잡았던 8천억대에서 1조 1천억으로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판의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크게 초과한 수요 대비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다.
초고다층 MLB 기판에 적용되는 다중적층 공정 적용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더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 이 다중적층 공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공정에 들어가는 도금, 적층, 드릴 공정이 필요량이 3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생산 캐파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실질 캐파 부족으로 공급 부족은 최소한 올해와 내년까지는 26년까지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2호 인수 철회 때문에 유상증자 규모가 6,500억에서 2,500억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밸류에이션 측면에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 원가율 역시 23년 83%에서 올해 기준 78%로 매출 원가율이 떨어지면서 마진 구조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아까 말씀드렸고, 고객사 요청에 따라 원래 이수페타시스 5공장이 2027년에 양산되려고 했었는데 고객사 요청 때문에 25년 10월 달에 섭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26년부터는 5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힌다고 보는 겁니다. 25년도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고객사가 기판 물량을 재배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신 네트워크 쪽에 이 800기가짜리 고부가 스위치, 이 네트워크 장비 생산 비중이 올해 1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한다는 거고요. MLB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이 더 비싸지고 있다. 그리고 서버 고객들이 가속기 쪽 메인보드의 다중 적층 공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공급 캐파 부족 플러스 단가 상승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800기가 장비 쪽 다중 적층 기판은 기존 기판의 2배 이상 단가가 2배 이상 비싸지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냥 MLB 기판, 다중 적층 기판 포함한 전반적인 기판의 쇼티지에 따른 단가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식의 최대 수혜주도 역시 이수페타시스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 최대 플랫폼, 아마 구글로 예상됩니다. 구글의 가속기 TPU죠, TPU. 이 TPU 장비에 장착되는 아식 칩, 요거의 퍼스트 벤더로 당연히 이수페타시스의 MLB 기판이 메인보드 퍼스트 벤더로 적용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서버 기업,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개발하는 주문용 반도체 아식 칩에 맞물리는 메인보드 개발과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A 반도체 고객사양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신제품 양산한 게 불과 작년 말이니까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신제품, 가속기 쪽 신제품도 본격 양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대만 업체들을 어떻게 지금 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히려 이수페타시스가 MLB 기판 쪽에 추가적으로 점유율 상승을 노릴 수 있겠다. 주요 경쟁사들이 당연히 다수의 중국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증권사 목표가가 최근에 계속 다시 상향 조정되면서 제2호 인수 철회 나오자마자 급격하게 상향 조정되면서 평균 목표가는 55,200원이고요. 요 55,200원과 지금 2월 15일 오늘 종가 대비해서 여전히 33%의 괴리율이 있고요. 증권사 최고 목표가는 7만원입니다. 그래서 7만원 대비해서는 50% 넘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 7만원짜리 목표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수혜를 입을 북미의 빅테크 설비는 40% 증가했다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저점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 데이터 센터 쪽이라 네트워크 쪽 매출 비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도에 전보 확대죠. E사 2.2%, B사 45%, M이사 48%, A사 120%. 지금 다 확대 국면이고요. 총 800기가짜리 스위치 요게 작년 말부터 진행됐으니까 올해 당연히 본격이고 60종 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고요. 고객사별 수주 동향이 지금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 스타게이트 요거 말씀드렸고요. 미국 외에도 일본,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유럽, 영국 다양한 국가들이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고요. A 가속기 쪽 기판 때문에 OP 마진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판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7년까지. MLB 기판 수주 실적을 대구 달성군 때 보시면 수출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트라스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12월 달에 증가했고 12월 달보다 1월 달에 더 추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이수페타시스의 경쟁사 GC, 대만의 GC, 미국의 TTM,
그리고 WS인데요. TTM도 공급을 늘리고요. WS도 공급을 늘리고 GCE도 GCE는 오히려 공급을 줄이네요. 25년도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경쟁사들도 그렇게 엄청나게 수요 대비 공급을 드라마틱하게 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MLB 경쟁 기업들을 보시면 TTM이 25년도 PER이 지금 여기는 12배라고 되어 있는데 12배는 아니고요. 보니까 그 인베스팅닷컴 보니까 40배가 넘더라고요.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와서. GC도 이거 14배라고 되어 있는데 14배는 아니고요. 지금 20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대덕전자니 아비코전자 요런 데도 대략 18배에서 20배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대략 한 20배 정도 됩니다. 소부장 기업들 전체 제가 밸류에이션 봤더니 한 18배예요. 내년에 한 13배까지 떨어지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올해 기준 한 2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올라서 21배까지 올라왔고요. 내년 기준으로 보면 17배까지 떨어지고요.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게 보니까 요 코미코가 5.9배고요. 원익QNC가 지금 10배 미만 9.8배 이렇게 되고요. 네, PSK 엄청 싸죠. 7배 이렇게 됩니다. IT 소부장 실적 보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작년에도 23% 증가했는데 올해도 21% 증가 예상하고 작년에도 72% 영업이익 증가했는데 올해도 거의 47%에서 50%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요. 내년에도 25%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데가 보니까 캐시라는 데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요. 내년에 26년도에는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하고 내후년 모두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데가 보니까 대표적인 장비회사 원익 IPS 이익 쪽에서 상당히 2년 연속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2년 연속 또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가 SFA 반도체 이 정도가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올해는 이제 드디어 매출 1조에 영업이익 1,500억 사이즈를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한 1조 2천억의 영업이익은 2천억 사이즈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회사가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요. 영업이익 2천억 정도 사이즈 나오는 데가 보시면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DB하이텍, 그 다음에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코미코 요 정도밖에 없어요. 한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업이익 사이즈가 크다. 이거 수급 현황인데요. 외국인이 1월 1일부터 누적적으로 368억을 샀고요. 기관이 엄청나게 샀죠. 1290억 샀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 다 좋은데 특히 기관 쪽에서 보험 지금 10일 연속으로 미친 듯이 사고 있고요. 연기금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14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 수급이 상당히 좋다. 이거는 일봉 차트인데요. 이수페티스도 큰 틀에서 보면 33,000원부터 5만원, 요 초반 53,000원, 요 박스권에 있다가 사실은 45,000원대부터 이 유상증자, 제2호 유상증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반토막까지 5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은 다시 21,000원대부터 40,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요 위에는 매물대가 그렇게 45,000원 돌파하면 이 위에 매물대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추세가 완전 살아나서 반전됐는데 거래량이 많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최고점 영역이라서 막 주가가 엄청 부담되려면 주가 올라온 것만큼 실적이 못 따라와야 되는데 주가 올라온 것만큼 이수페타시스는 실적이 가파르게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차트상의 위치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의 경쟁사입니다. 미국의 TTM이고요. TTM이 여기 보시면 PER이 한 48배고요. TTM 역시도 신고가 영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봉 기준으로 최대 차트거든요. 요 월봉. 그 다음에 역시나 강력한 경쟁사 대만의 GCE 역시도 거의 신고가 영역에 있죠. 네, 월봉 기준으로 최대치고요. GCE 같은 경우가 지금 딱 20배네요. 이수페타시스와 비슷한 정도. 그런데 이수페타시스의 경쟁사 이 GCE라든지 WS가 상당히 이 대중국 관세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사수혜를 이수페타시스가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MLB 기판의 쇼티지는 계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800기가짜리 고부가 스위치가 이제 막 폭증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고객들의 수요 요청에 따라서 800억대 캐파를 1,500억대로 급격하게 2배 이상 늘리면서 여기서 매출과 이익에 대한 가시성을 입증하고 있다. 네 번째, 기존의 구글과
엔비디아에서 고객사들이 다른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빅테크 쪽으로 확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다중적층 공법 때문에 실질적인 캐파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효과를 누리고 플러스 다중적층 공법이 적용되는 이 기파는 ASP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올해는 1조 매출 시대, 내년에는 영업이 2천억 시대를 열 것으로 보여서 현재 증권사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 계리율이 30% 정도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만큼 실적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테크인과 더불어 IT 소부장 쪽에 탑2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수페타시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또 재미난 다른 업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3월 1일 날 오후 2시에 오프라인 오실 수 있는 분은 소정에 좀 참가비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